1위 향한 난타전. 네, 지금부터 대선 주자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어제 한국갤럽 조사에서 새롭게 등장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. 한 명 있습니다. 누군지 지금 만나보시죠. 이재명 경기도지사 24%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21%,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5%. 그런데 새롭게 등장한 인물은 바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이준석 후보가 3%로 처음 등장했습니다. 단수 수치로만 따지면 4위에 랭킹된 건데요. 이동 의원님, 네네. 사실 이준석 후보는 지금 만 40세가 안 돼서 내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잖아요. 그런 상황에서 지금 4위에 랭킹이 됐는데 물론 이 조사가 객관식 조사가 아니라 응답자가 주관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선주를 얘기했기 때문에 들어갔다는 점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?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 정치에 대한 변화의 열망, 4.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조금 표출되지 않았습니까? 이 변화의 열망이 반영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조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일부 국민은 아시는 아시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40세가 안 된 이준석을 지목한 것 같고 네. 갤럽의 입장에서도 사실 이 표는 무효표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국민의 3%면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닙니까? 네. 이준석을 대통령으로 지목했다는 그 사실은 전해주기 위해서 굳이 넣었다. 그러나 이제 다음에는 한번 이것도 이게 과연 자격이 없는 사람을 대선 후보에 이렇게 얼마를 받았는지를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가?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토론은 거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이준석 후보는 여론조사가 공개된 뒤 만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.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.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차기 대권 후보군의 이름을 올리셨는데요.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을 부탁드립니다. 해당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름 붙인 것처럼 차기 정치 지도자의 한 명으로 인정해준 것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께 감사하고요. 다만 이것이 또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서 우리 대권 주자들을 좀 빛을 발하게 하는 어떤 형태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 수치는 앞으로 좀 언급을 하지 않으시는 게 어떤가. 전당대회 끝나면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. 네, 교수님 저희가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한번 다시 같이 보면 이준석 후보 앞뒤로 이낙연 전 대표가 5%, 안철수 대표가 2% 차지했단 말이에요. 예. 기존 대선 주자들이 좀 민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아무래도 이제 저 수치로만 보면 그렇죠. 물론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늘 등락이 있는 것이고 변화가 있는 것인가. 지금 현재 이준석 돌풍이라고 하는 것이 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저희 계속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럼에도 네. 불구하고 어쨌든 저렇게 정부의 모습이나 아니면 정치인의 모습들에 대한 실망한 부분들이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의견으로 표현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?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결국 이준석 돌풍이라고 하는 것도 쇄신과 변화, 세대 교체라고 하는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저런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정치인들이나 대선 후보들도 깊이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. 국민이 뭘 원하고 있는지,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고 있고 세대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또 대선 후보들이 어떤 방향으로 비전을 제시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. 저 여론조사 결과는 앞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하나로만 봐도 정치인들이 어떤 자세로 국민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하나로 보여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